저는 25년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예. 20년 선이다. 예, 25년 길어 많아야 25년. 자, 오늘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 그걸 꼭 해둬야 하는 각각 형량 계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산수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존경하는 주진우 기자님께서 이 MB의 주요 혐의라고 하면서 5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선거에 관여를 한 거죠. 선거에 관여를 했는데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8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왜 이렇게 적죠? 형량이? 예,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형사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범죄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군인과 공범이 돼서 정치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정치 관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근데 군인과 공모하는 경우에는 군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형이 무지하게 약하죠. 2년 이하의 금고. 군형법 위반. 2년 예. 이하밖에 안 나요. 아까 5년 이하하고 2년 이하 합쳐서 7년 이하로 될 수 있습니다. 아니 5년.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률상 경합범이라 그래가지고 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제일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7년 6개월이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치면 7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도 7년인데 7년 6개월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2분의 1 가중할 수 있으나 합친 거를 넘어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치면 7년입니다. 군형법에 군인의 정치 개입인데 군인의 그렇죠. 대선 개입인데 엄청나게 형량이 작나요? 작죠. 법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딴 거 다 두고 금고에 처한다를 금고에 가둔다. 어떨까? 딱 좋네요. 딱 좋아. 아니면 금고로 친다. 금고로 친다. 예, 또 특활비 상납. 뇌물이죠, 뇌물. 그 뇌물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액수에 따라서 구분해 놨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 10년 이상. 일단 요거로만으로도 무기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 2항이 좋아요. 그 죄 정한 형의 수뢰액 받은 뇌물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댔네, 좋댔어. 예, 그 다음에 특활비 관련해서 이거는 국정원의 돈을 갖다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고를 손실시키는 그렇죠. 죄가 국고 있습니다. 손실죄가 쓰지 않습니까? 예,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5년 또는 이상. 5년. 5년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무조건 5년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교해 보시면 뇌물이 더 센 거죠. 그죠? 무기는 똑같은데 최하한이 뇌물은 10년이었는데 이거는 5년입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 특활비를 받아다가 지가 엄한데 먹었을 썼죠.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업무상 횡령죄가 있죠. 이것도 액수가 많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이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 뭐 있죠? 공직선거법 5년 이하, 군형법 2년 이하, 그 다음에 뇌물 무기 10년 이상, 그 다음에 국고손실 무기 5년 이상, 그 다음에 헷갈려. 저기 한 번 더. 업무상 횡령 무기 5년 이상. 네, 벌써 무기 3개 나왔어요. 무기 3개 받고 이거 시작합니다. 일단 3번 더 태어나면 되겠네. 사형이 없다. 롯데월드 특혜 관련해서 지금 상정 가능한 거는 활주로를 바꿔버렸잖아요. 공군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답니다. 이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근데 이 롯데월드 수사가 잘 돼서 예. 롯데월드 수사가 잘 돼서 뇌물로 엮였을 경우 그렇죠. 무기 10년 이상. 뇌물일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뇌물 4개, 뇌물이 한다. 무기 4개.
자, 다스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주가 조작 443조에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안 높죠. 그러니까 1,000억대 주가 조작이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예.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배까지 벌금. 그러니까 그럼 1,000억대 피해를 줬으면 3천억 손실액을 보상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좋네. 이거 좋네요. 그건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건? 그렇죠. 예. 아. 주가 조작을 해서 그래서 시세 차익을 50억 원 이상 먹었다. 무기 5년 이상. 무기도 하고 3천억 벌금도 내고. 그럼, 예, 그렇죠. 그다음에 무기가 5개야. 그럼 아까 그리고- 여기서는요. BBK 투자금 회수할 때 그 대통령으로 공권력을 썼다. 이거는 강요해가지고 예,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돈을 뜯은 거죠. 네. 이게 법률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공갈 쳐서 돈을 뺏어간 거네. 그렇죠. 3조에 보면 공갈죄를 범해서 이득액이 공갈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아까 생각보다 이 다스 부분에 지금 적어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앞에 거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직권남용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네. 다스 비자금 저건 또 횡령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업무상 횡령 120억 아까 얼마였죠? 무기 5년 이상. 예. 조세 포탈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판사 생활하면서 제일 세게 때려본 형이 징역 12년이거든요. 이게 무기징역이요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그만큼 이명박이 계속 무기가 나와서 그렇지 이거 그만큼 예.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지금 10개 되겠는데요, 무기만.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센 게 뇌물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수수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처음에 결정하느냐? 조금 전에 보신 거는 법에 얼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를 법에서 정한 형이라 그래서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법정형대로 선고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선고되는 거는 법률상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누범이라 그래서 2배를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중간에 이제 계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형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처단형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개잖아요, 혐의가. 이 상습범인데다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벌써 전과 14범. 그렇죠.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근거인 때는 그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고가 무기징역이면 그냥 무기징역에 몰아버리는 겁니다. 벌금은 어때요? 벌금은 어떻게 합니까?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에서 2분의 1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봐야죠. 계산.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각각의 범죄별 양형 기준입니다. 예. 제일 센 게 뇌물이었죠. 무기 10년 이상. 그러니까 뇌물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뇌물에 있어서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6개로 단계를 나눠놨어요. 양형위원회에서. 근데 보나만 하죠? 예, 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뇌물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은 9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깎아야 될 요소가 있을 때는 7년에서 10년 사이, 올려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중 요소, 감경 요소, 올려칠 만한 사유가 뭐가 있고 깎을 만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따져보죠. 예. 깎을 거. 깎을 거.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의 극히 경명 아니죠? 예. 예.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아니죠? 예. 될 자가 아니니까. 이니까 예.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받지는 않은 경우라는 겁니다. 아니죠? 예. 해당 없고 농화자 아니고 수사 개시 전 뇌물 반환 그랬을 리가 없고 심신미약 전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심신초강 이건 없나요? 예.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 네. 예. 그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 이건 뭐냐면 은행, 공기업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뇌물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당 사항 없죠. 진지한 반성. 그 밑에 형사처벌 전력 많음. 예.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감경 요소는 없다. 전혀 없다.
가중 요소 봅시다. 있나? 네. 술에 관련 부정처사, 있었죠. 뇌물 받고 나쁜 짓 한 거 해줬죠. 롯데월드도 해주고. 적극적 요구 맞죠? 예.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맞죠. 맞죠? 직권남용 딱 떨어지죠. 교사 정도 누범은 실형 받고 3년 출소한 지 3년 안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요거는 없어요. 2년 이상 빠져나가요. 장기간의 뇌물수수 맞습니다. 맞죠? 네. 5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매우 무지하게 높습니다. 높죠. 예. 3급 이상 공무원 맞죠? 대통령이니까. 예.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청과 및 동종 징계 전력 많죠? 자,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중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7개가 있어요. 그죠?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일단 무조건 11년 이상 일단 무기를 11년 이상. 그죠? 예. 가중 요소가 많습니다. 가중 요소가 없어요. 어떻게 그럼 계산하느냐? 27페이지의 4번. 3개 이상의 다수범인 경우에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기본 범죄가 뇌물이잖아요. 제일 세니까. 뇌물죄가 정한 형의 상한에 다른 범죄 중에서 상한이 가장 높은 범위의 2분의 1. 다른 범죄에서 상한이 높은 범죄 뭐 있었습니까? 무기가 무지하게 많았죠. 그런데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판사님, 최근에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이라고 이렇게 선고하지 않고 몇십 년 이렇게 그게 5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0년 까지는? 우리나라 법은. 네. 우리나라에서 50년까지는 그런데 이명박은 무기징역보다는 숫자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173년 뭐 이런 거 근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법적으로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해봐야 50년. 50년이라니까요. 예.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구형 미국은 200년, 300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저 검사들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이거 몇 번 얘기해봤거든요. 그런데 구형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는 뭐 7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조금 수사하다가 17년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40년까지 갔었어요. 사실 원래 좀 재밌게 하려면 이런 거 해가지고 어느 범위에 들어올까요? 이래서 문제를 내드려야 마땅한데 하다 보니까 워낙 너무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럼 이걸 한번 해주세요. 뭐냐면 최저형으로 만약에 법정에서 나올 경우 했을 때 예상치의 그 이명박 선고 1심 그리고 아마도 여러 가지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 그거 두 번째. 세 번째는 판사님이 보시기에 그걸 다 합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숫자의 합은. 그게 실제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다는 숫자. 이 세 가지를 좀 제시해 주세요. 맨 끝에 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무기? 다 아시잖아요. 무기징역이죠 뭐. 그거를 예. 그러니까 50년 제한 조짐하고 다 더하면 몇 년까지 나가요? 다 더하면요? 네. 안 해봤는데. 자 그럼 그건 무기로 두고 일단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는 최저는 5년이에요. 5년. 전부 유죄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 왜냐하면 장량 감경이라 그래가지고 판사가 재량으로 하한 제일 낮은 거에 절반까지 깎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일 센 게 10년이었잖아요. 네. 뇌물이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깎으면 5년 이상이 되잖아요. 아하. 그게 최하한이에요. 아하. 다 들어가서 다 유죄가 되더라도 예. 만약에 그리고 깎고 최대한 봐주고. 최대한 봐주고 이상한 판사가 이상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최저로 만들면 5년이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수를 하게 되면 또 절반을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깎을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재량으로 판사가 깎는 경우, 그 다음에 심신미약인 경우, 그 다음에 자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수. 근데 미수는 지금 전혀 해당이 없으니까. 이수. 예, 일단은 자수를 하게 되면 절반. 용민아 자수하라고 해라. 자수하라. 뇌물을 자수한다면 2년 6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예상되는 형량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사실 무기징역 선고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예,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죄가 되면서 정말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노태우 재판이었어요.
그때 22년 6개월인가 나왔잖아요. 예. 아, 이 사람 사형은 아닙니다. 예, 그때 왜 그런 형량이 나왔냐면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전두환이라는. 그러니까 전두환을 사형하는데 노태우도 사형한다? 그거는 박정희나 전두환이 하는 짓이지 문민정부에서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게 판사들 아니 생각이었던 그런 걸 거예요. 왜 그런 고려를 해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저도 그래요. 법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무기징역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25년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예. 20년 선이다. 예, 25년 많아야 25년. 야. 근데 이명박 나이가 77살인데 그 건강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렇죠. 더 나와야 그러니까 된다. 한 거를 보면 그런데 지금 박근혜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 됐잖아요, 국민에게서. 그럼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 누가 더 나쁘겠습니까? 박근혜가 더 나쁘거든요. 일단 평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과연 무기징역이 나올 것인가도 또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가 무기징역이 안 나온다, 설령 무기징역이 나온다 해도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MB한테 무기징역을 한다고는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사법부 내에 이런 공식과 또는 뭐 형을 때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 생각하듯이 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높아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김용민이가 만약 이런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나옵니까? 무기징역 나오지 새끼야 너는. 교수형이야, 교수형. 아까 왜 금고에 넣는 형이 있었죠? 금고로 친 다음에 넣어. 금방 안 들어가니까. 벌금은 뭐 벌금은요, 맞아. 추가로 그러니까요. 벌금이 사실 오히려 더 그 양반한테 치명적이죠. 예,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특례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뇌물에 해당하는 그 액수만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두세 배죠? 두 배에서 지금은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번 거, 까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크죠. 벌금은 벌금대로 하고, 그다음 범죄 수익은 범죄 수익대로 몰수하고. 그렇구나. 돈을 많이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죠. 최대한. 예. 예를 들어서 임기 중 혹은 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해외에 꼬물쳐둔 돈이 있다. 그럴 때가 다 찾아올 수 있는 거네요. 조세 포탈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안 쓴 게 뭐가 또 있냐면 외국환 관리법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예, 이번에 그것도 이번에 했지. 예. 그거 자백했잖아요, 그건 아예. 예. 예. 맞다. 예. 도로 갖다 놓으라고. 그 이거는 너 실수를 했다.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하나 뜰 거예요. 이명박 각하가 받아야 될 형량은 1번 5년, 2번 20년형, 3번 무기징역, 4번 사형. 요거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죠 저희가.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님께서 평소에 강조해 오신 5가지 혐의 뿐만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받은 거 중에 혐의가 캐나다 농협 대출 사건, 현대차 커넥션, 다스 승계, 자원 사기, 내곡동 사저, UAE 원전 수출, 블랙리스트 언론 장악, 4대강 방산 비리. 이거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형은 없다. 크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댔네, 좋댔어. 네, 그 다음에 특활비 관련해서 이거는 국정원의 돈을 갖다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고를 손실시킨 그렇죠. 죄가 국고 있습니다. 손실죄가 쓰지 않습니까? 예.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5년 또는 이상. 5년. 5년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무조건 5년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교해 보시면 뇌물이 더 센 거죠. 그죠? 무기는 똑같은데 최하한이 뇌물은 10년이었는데 이거는 5년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느냐? 특활비를 받아다가 지가 엄한데 먹었을 썼죠.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업무상 횡령죄가 있죠. 이것도 액수가 많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이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 뭐 있죠? 공직선거법 5년 이하, 군형법 2년 이하, 그다음에 뇌물 무기 10년 이상, 그다음에 국고손실 무기 5년 이상, 그다음에 헷갈려 씨. 저기 한 번 더. 업무상 횡령 무기 5년 이상. 네. 벌써 무기 3개 나왔어요. 무기 3개 받고 시작합니다. 일단 3번 더 태어나면 되겠네. 사형이 없다. 롯데월드 특혜 관련해서 지금 상정 가능한 거는 활주로를 바꿔버렸잖아요. 공군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하고 예,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돈을 뜯은 거죠. 네. 이게 법률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공갈 쳐서 돈을 뺏어간 거네. 그렇죠. 3조에 보면 공갈죄를 범해서 이득액이 공갈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아까 생각보다 이 다스 부분에 지금 적어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앞에 거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직권남용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네. 다스 비자금 저건 또 횡령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업무상 횡령 120억 아까 얼마였죠? 무기 5년 이상. 예. 조세 포탈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판사 생활하면서 제일 세게 때려본 형이 징역 12년이거든요. 이게 무기징역이요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그만큼 이명박 계속 무기가 나와서 그렇지 이거 그만큼 예.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지금 10개 되겠는데요, 무기. 무기만.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센 게 뇌물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수수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처음에 결정하느냐? 조금 전에 보신 거는 법에 얼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를 법에서 정한 형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답니다. 이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근데 이 롯데월드 수사가 잘 돼서 예. 롯데월드 수사가 잘 돼서 뇌물로 엮였을 경우 그렇죠. 무기 10년 이상. 뇌물일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뇌물 4개. 뇌물이 한다. 무기 4개. 자, 다스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주가 조작 443조에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안 높죠. 그러니까 1,000억대 주가 조작이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예.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배까지 벌금. 그러니까 그럼 1,000억대 피해를 줬으면 3천억 손실액을 보상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좋네. 이거 좋네요. 그럼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 주가 조작을 해서 그래서 시세 차익을 50억 원 이상 먹었다. 무기 5년 이상. 무기도 하고 3천억 벌금도 내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무기가 5개야. 그럼 아까 그리고- 여기서는요. BBK 투자금 회수할 때 대통령으로 공권력을 썼다. 이거는 강요해가지고 예. 이하밖에 안 나요. 아까 5년 이하하고 2년 이하 합쳐서 7년 이하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 5년.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률상 경합범이라 그래가지고 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제일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7년 6개월이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치면 7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도 7년인데 7년 6개월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2분의 1 가중할 수 있으나 합친 거를 넘어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치면 7년입니다. 군형법에 군인의 정치 개입인데 군인의 그렇죠. 대선 개입인데 엄청나게 형량이 작네요. 작죠. 법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딴 거 다 듣고 금고에 처한다를 금고에 가둔다. 어떨까? 딱 좋네요. 딱 좋아. 아니면 금고로 친다. 금고로 친다. 예. 또 특활비 상납. 뇌물이죠, 뇌물. 그 뇌물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액수에 따라서 구분해 놨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 10년 이상,
일단 요거로만으로도 무기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 이항이 좋아요. 그 죄 정한 형의 수뢰액 받은 뇌물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함께 저는 25년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예, 20년 선이다. 예, 25년 길어 많아야 25년. 자, 오늘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러나 꼭 해둬야 하는 각각 형량 계산 전문가 모시고 예, 자세하게 산수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예. 우리 존경하는 주진우 기자님께서 이 MB의 주요 혐의라고 하면서 5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선거에 관여를 한 거죠. 선거에 관여를 했는데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8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왜 이렇게 적죠? 형량이? 예,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형사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범죄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군인과 공범이 돼서 정치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정치 관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근데 군인과 공모하는 경우에는 군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형이 무지하게 약하죠. 2년 이하의 금고. 군형법 위반. 2년